이대로 가면 그나마 일본이 세계 시장 2위를 장악하고 있는 분야에서까지 모두 한 고객을 빼앗겨버리고 말 것이다. 현재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IT 업계에서 IT의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린 일본이 그나마 유일하게 1위 자리를 지켜오던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조차 최근 결국 한국에게 추월당해버렸다며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다수의 외신들마저 대서특필할 정도로 이미지 센서 분야의 엄청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일본을 대신해 한국 기업을 선택한 적 없었던 애플에서조차 일본을 대신해 한국 기업을 선택해버리자 현재 일본 전역은 역대급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소니와 샤프 등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왔던 일본 기업들이 최근 들어 급속도로 한국 기업에게 무너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일 IT 전문 매체 폰아레나는 삼성전자가 다음 세대의 역화소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는 데 성공해내며 업계 2위 소니와의 격차를 급격하게 줄여나가고 있다는 보도를 전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는 제품군의 다변화와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 이미지 센서의 판매량이 대폭 증가해 관련 업계에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삼성의 성장세에 힘입어 결국 지난해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이미지 센서 생산 최대국 지위에 오르며 글로벌 업계와 일본을 대경실색하게 만들었는데요. 23일 미국 시장 조사업체 노메타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의 이미지 센서 생산 능력은 전 세계의 무려 43%를 차지해 일본 35%, 대만 10%, 중국 6%에 크게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는 일본의 소니가 45%로 업계 1위를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비약적인 기술 발전과 생산 능력 강화로 인해 삼성전자가 점유율 26%로 급성장하며 소니는 매우 위태위태한 1위 자리를 사수해내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자동차와 노트북, 드론, 청소기 등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미지 센서 시장은 2015년 이후 연평균 14%의 꾸준한 성장을 이룩해내며 미래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2002년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 이미지 센서 시장에 진출했고 2015년 중국 옴니비전을 제치고 업계 2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을 제치고 업계 2위에 오른 뒤 매년 소니와의 점유율 격차를 큰 폭으로 줄여나가던 삼성전자는 2018년 당시 무려 58%에 이르던 격차를 2019년에는 31%로 줄여나갔고 2020년에는 불과 17%포인트까지 좁혀나가는 데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인해 점유율이 소폭 감소하면서 소니와의 점유율 격차가 19%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글로벌 공급망 마비 사태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초고화질 이미지 센서를 앞세워 시장 경쟁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펼친 결과 오히려 점유율은 소폭 줄었음에도 매출은 매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도 고부가가치 기술 경쟁력의 위에 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 삼성전자는 이미지 센서 패키징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성공해내며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압도적이라고 평가되었던 5천만 화소 이미지 센서 출시로 인해 $5 미만의 고화소 이미지 센서 시장을 개척해냈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하이엔드급 고사양 스마트폰뿐만이 아닌 중저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까지 겨냥하는 데 성공해내 최근에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던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샤오미와 오포, 비보 등의 스마트폰에까지 해당 이미지 센서와 탑재가 대폭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최근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한 이미지 센서 분야의 미래 가치성을 높게 평가하고 이미지 센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제품의 일부를 세계 3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UNC에까지 위탁하며 매우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선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 향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삼성의 거침없는 행보를 지켜보는 소니의 속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국의 IT 산업 중 그나마 1위를 유지하는 분야에서까지 한국에게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생산 능력까지 추월당하게 생겼으니 조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소니 역시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에게 점유율을 최대한 빼앗기지 않기 위해 대만 TSMC가 일본에 만들고 있는 신공장에 무려 6천억 원을 투자하고 이미지 센서에 들어가는 연산용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해나 하겠다는 필사의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 기업들의 주요 고객사인 중국 샤오미와 오포, 비보 등을 공략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처럼 한국을 따돌리기 위한 소니와 일본 기업들의 처절한 노력들이 너무나도 무색하게도 최근 글로벌 최고의 IT 기업 중 하나인 애플에서 쏟아낸 폭탄 발언으로 인해 현재 소니를 비롯한 수많은 일본 기업들과 일본의 언론들은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최근 애플이 역대 처음으로 향후 출시될 아이폰 14 전면 카메라에 한국산 제품을 탑재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22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오는 9월 출시할 아이폰 14 전면부 카메라에 LG이노텍의 제품을 처음으로 탑재할 것을 확정했다고 전한 것이었죠. 실제로 곧이어 애플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협력사들에게 통보했고 LG이노텍 역시 최근 아이폰 14 전면 카메라 양산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애플은 내년 출시 예정이었던 아이폰 15 전면 카메라에 LG이노텍 제품을 탑재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일정을 급격하게 앞당기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었는데요. 당초 아이폰 14에 탑재될 예정이었던 중국 카메라 업체의 품질 테스트에서 심각한 품질 불량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아이폰 전면 카메라는 일본의 샤프와 중국의 업체가 주요 공급사로 선정되며 수년째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왔었는데요. 사실 스마트폰의 전면부 카메라는 초고화질의 화소를 내하는 후면부 카메라에 비해 단가가 3분의 1 수준에 그쳐 저가용 부품으로 취급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이익률이 극도로 낮았던 전면부 카메라에는 욕심을 내지 않고 주로 아이폰 후면 카메라 공급망 진입을 시도해왔었죠. 그러나 이러한 기조가 급격하게 달라지게 된 것은 향후 출시될 아이폰 14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올해 9월 출시 예정인 애플의 최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14의 전면 카메라에는 자동 초점 기능이 추가되는 등 기능이 대폭 고도화되면서 덩달아 부품의 단가가 매우 크게 오르게 된 것이죠.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가격 상승폭이 전작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단가가 무려 3배 가까이 오르게 되니 애플의 선택폭은 더욱 넓어지게 되었고, 때마침 중국산 제품의 품질이 이슈까지 터지게 되자 신형 아이폰 출시를 불과 몇 달 앞둔 애플은 고민도 하지 않고 한국 기업에게 앱스토어에 요청을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LG이노텍이 수주하게 될 물량이 기존 공급 업체였던 샤프가 공급하고 있던 물량의 일부까지 흡수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현재 LG이노텍과 샤프의 공급 비중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로써 LG이노텍은 아이폰 후면 카메라에 이어 전면부 카메라에까지 공급망을 더욱 수게 돼 최근 애플의 핵심적인 공급사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전면부 카메라 수주만으로 수조 단위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간 수년에 걸쳐 손발을 맞춰온 소니와 샤프에게 추가적인 발주나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곧바로 한국 기업을 선택했다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애플은 그동안에도 패널과 카메라 모듈 등 상당수의 부품을 복수의 업체에서 공급받는 것을 선호용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부품 조달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해당 업체와의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IT 전문 매체들에선 이번 애플의 선택은 그간의 선택들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최근 그렇지 않아도 애플이 카메라 스펙 개선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국내 부품업계를 매우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있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최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의 이미지 센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은 이미 일본 기업들을 제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9월 LG이노텍이 자사의 주력 제품의 이미지 센서 주요 공급사를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로 교체하긴 했지만 여전히 공급기일만 바뀌었을 뿐 LG이노텍 등 글로벌 이후에 삼성과의 이미지 센서 협력 역시 매우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애플은 향후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라는 제한적인 사용이 아니라 자사의 애플카에 탑재돼 더욱 고도화된 기술력을 요구로 하는 사물인식 이미지 센서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급격한 기술력 증진을 이룩해내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미리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히 지난해 말부터 업계 내부에서 쏟아지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이미지 센서 협력 소식은 이러한 애플의 움직임이 결코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시켜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삼성의 애플 공급망 진입이 현실화되면 현재 소니와의 19점유율 차이를 단숨에 뛰어넘어 한동안 우리 기업들이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까지 독주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현재도 IT 후진국이라는 역대급 운명으로 얼룩져 있는 일본은 한국의 고도의 기술, 옷과 중국의 저가 경쟁력 앞에서 더욱 급속도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이시국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